오늘부터 올해 수능에 출제될 작품들하고 출제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을 출제할 것인가, 그 출제의 논법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알기 쉽도록 손에 쥐어줄 수 있는 파이널 한방 시리즈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고요. 다행히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각 영역별로 오늘은 이제 고전 시가부터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작품, 어떤 대목이 출제될 것인가, 이 영상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정말 시험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강의는요, 각 시기별로, 그리고 그 강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층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뭐 입에 수특 수안에 나올 작품들을 막 연대기변으로 작가별로 뭐 시대 배경, 주제의식 정리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전공 선생님들이 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 되는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법으로 출제 논리에 맞게 평가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점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전 시가 그 부분을 한방 시리즈로 제가 압축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잘 주목을 하시고, 제 교재가 아마 이제 10월 4일 이후로 배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가 이제 도착을 하시면 그 교재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이제 고전 시가 이제 전공 선생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출제를 하냐면은 4년 전에 월서는 16경가라는 게 출제가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언급했던 자연 속에서의 삶의 태도, 자연과 정치라고 하는 큰 주제는 올해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도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모든 강의는 그 시기와 어떤 수준별로 층차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이널 시점에 와서 그 강의 내용이 시기별로, 뭐 주제별로 이렇게 쭉 다이제스트식으로 열거하고 소개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나올 것인가를 여러분들 손에 쥐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그러니까 문제 출제 전공 선생님들이 출제한 그 문제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전이력이 높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논리적인 그 초점화가 잘 된 그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년 전인가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월서는 16경가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강사들이 그 오답으로 잘못 강의를 한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도식적이고 관습적으로 절대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오늘 영상에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거기서 확 체감을 하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제 제가 월서는 16경가의 내용은 올해도 그 내용이 나오니까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구평에 나왔던 호화곡이 있지 않습니까? 호화곡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고 제가 어떻게 언급을 했는가,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농가 원령가하고 봉상곡이라는 것에 적용을 해서 관서별곡하고, 그래서 이 5, 6작품을 차례대로 제가 쭉 이렇게 언급을 할 테니까 이 영상에 눈을 떼지 마시고 노트를 준비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트에 좀 필기를 하시고, 제 교재가 배달이 되면 그 부분을 찾아가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차례대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평가원식 출제의 논리가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를 몸소 체험을 하시는 그 적중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9평에 이제 홍학곡이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 출제를 했냐면요. 정체의 시조가 나왔고, 물론 이제 매칭이 될 수 있는 어떤 작품들, 뭐 시조와 가사가 매칭이 될 수도 있겠고, 고전 시가하고 고전 사문이 매칭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심지어 현대시하고도 뭐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융합의 그 형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장에 가서 적응을 해야겠죠. 근데 반드시 나오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이 호화곡에 지금 여기에 밤지낸 고사리 아니 자랐으랴, 시골의 양반 사대부가 어쩔 수 없이 와서 농사를 짓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해설에도 올렸지만 33번에 보면은 선지 3번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비를 하라는 용도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출제될 작품과 그 구체적인 출제의 대목, 그리고 논리적인 해법, 요거는 바로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이 화곡에서 33번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납니까? 이게 선지 3번에 보면은 1수의 중장하고 3수의 중장이 아까 2대목이란 말이에요. 2대목이죠. 그죠? 고사리 얼마나 자랐겠냐? 누구와 이 쟁기, 자기가 농사에 좀 서툴잖아요. 누구와 잡을까? 이 의문형 같은 것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문형은 알고도 뭐 모르니까 정보를 알려고 물어보는 의문형도 있지만, 알면서도 물어보는 서리적 의문은 고전시가에 무조건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정서, 이 무게중심의 정서가 어떤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가, 이 정서 파악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선지에 보면은 걱정이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아니 자랐겠느냐, 이건 기대감이란 말이야. 이 나물이 아니면은 어떻게 지낼 수 있겠느냐, 이건 걱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낸 거잖아. 근데 이 따비는 누가 잡을까? 근데 내가 농사에 서투니까 이 쟁기를 누구와 함께 잡고 농사를 한번 해볼까? 이건 걱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보다 더 깊은 내면에는 나도 농사를 한번 잘 짓고 싶다는 이 기대감 또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면적인 심리를 정서의 무게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을 왜 했는가, 이 속에 들어있는 이 화자의 마음은 어떤 쪽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게 틀려서 답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문제들은 이 작품이 무슨 뭐 시대 배경이 뭐고 작자가 뭐고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정서의 무게중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서의 독법을 묻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낸 문제는 이거였어요. 제 교재에 있는 건데, 근데 이 교재는 이 9평 나오기 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낸 것이죠. 제 영상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에 LSK 출제로 벌써 아니 자랐으랴, 요걸 기억으로 설정을 했고, 누구와 함께 마주 잡을꼬, 이거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진의 그 출제의 논법하고 제가 출제한 것하고는 거의 100% 일치가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낸 문제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지 3번에 기대 심리를, 그리고 니은은 한탄이다. 한탄이 아니잖아요. 쟁기를 누구와 함께 잡고 농사를 한번 나도 잘 지어볼까. 근데 거기에 걱정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 5번에 기대의 심리를 5번에 보면은, 그리고 적응해 나가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답을 뭘로 해야 돼요? 5번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선지와 선지에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소화해 내지 못하면은 이번 수능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제가 어떻게 적중을 했고 어떠한 출제 전공자의 그 수준과 안목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가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조금 있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러한 정서 문제의 출제의 그 패턴, 이 논법, 논리적인 이 독법, 해결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보면은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했지만 강호구가라고 하는 연시조가 있어요.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밋밋하게만 보면은 사대부가 자연에 와서 농사 짓고 한가롭게 지내는 노래다 끝.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전공자 선생님들은 이 얼핏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작품인 듯이 보이지만 그 작품에서는 그 화자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 그 갈등의 독특한 양상이 살아 움직이는가를 굉장히 변별적으로 날카롭게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전공자만이 알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출제의 안목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교재의 그 강호구가에도 보면은 평이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변별적인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번도 이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인데 그 EBS 문제를 응용해서 이 선지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4, 5년 전에 월서는 16경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작품을 학생 수험생들에게, 여러분들 선배들에게 이 작품을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거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노래이긴 한데 굉장히 오해가 될 수가 있고 독법을 잘못하면은 이 화자의 기본적인 정서를 왜곡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올 부분까지. 요 부분을 제가 찍어줬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뭡니까? 요 부분은 올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런 강의를 좀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보세요. 강호의 새 맹세가 깊었다는 것은 내가 자연 속에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강호의 의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속의 의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여기 보면 옥당근마에 몽운이 섞였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절은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이 감정의 정서의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너무나 그 평이하게 그냥 도식적인 차원에서 시대 배경, 작가, 주제의식 막 어떤 논문이나 읽어가지고 막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강사들한테는 절대로 눈에 띄지 않는 대목입니다. 요 대목을 제가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왜냐면 옥당은 벼슬이에요. 그 관청이거든. 근데 자연 속에서 살겠다고 해놓고 관청에서 금으로 된 말을 타고 그 근무하는 모습이 꿈속에 섞였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도 꿈속에서나마 벼슬을 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정계, 정치 세계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면적이고 상반된 정서 체계가 이 작품에 굳건히 자리받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출제자들은 이걸 가지고 독해 논법을 출제할 만한 충동이 일까 아닐까?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점을 바로 직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20학년도에 나왔던 것이네.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강호조의 세맹세 깊었으니 옥당마의 몽은이 석여다. 이게 뭡니까? 이 정서의 무게중심이 뭐냐는 거야. 근데 이거를 도식적인 차원에서 일반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이 자연 속에서 탈속의 의지다. 또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패스. 또는 정치 복귀를 열망한다.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붙여서 설명을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전공 출제자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노리는 것이야. 너무 다이제스트식으로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단순하고 도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시험장에서 딱 꼬집어서 그 점을 찔리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널에서 여러분들이 한 방에 결정적인 한 방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작품은 물론 안 나오죠. 그러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나번에 이제 3문하고 연결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4번에 나번에서는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정치와 자연 중에 현재 벼슬을 하면서 강호의 뜻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 앞에 부분은 뭐야? 현재 강호에 있으면서 벼슬을 꿈꾸는 거고, 뒷부분은 벼슬을 하면서 강호의 뜻을 품는 거 아니야. 두 개가 어떻게 교차하면서 정서가 연출이 되고 있는가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25번에 바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제한 문제는 아까 호화곡 같은 경우도 반드시 두 개의 정서를 비교 검토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파고 들으라는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제 전공자 선생님들이 내는 출제의 논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출제를 못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강사들이, 메가스터디의 뭐 어떤 강사나 그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2번 있잖아. 은거를 마치고 정치인실로 복귀하려는 의지, 또 강호에 응가하려는 소망, 요거를 답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은거를 마치고 복귀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 지금이라도 바로 정치 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은거를 마치고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뢰를 이뤄서 강호에 응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치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렇지만 마음은 자연 속에 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은 여러분들이,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모든 강의나 어떤 그 내용을 설명을 할 때는요, 어떤 그 수준이 있습니다. 질적인 수준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 단편적이고 도식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못 풀죠. 어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설명할 때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학이야말로 참과 거짓이 확실하고, 이게 왜 답이고 답이 아니고 안 나와서 답이다, 그렇게 문제 안 냅니다. 이게 맞았는데 저것이 더 맞아서 답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참과 거짓을 결정적으로 논파할 수 있는 논법을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이게 재판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목숨을 걸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은거도 좋지만 미련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 B는 정치인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응거하려고. 근데 이 1번을 놔두고 왜 2번이나 다른 것을 답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우리 전공자의, 저 같은 전공자의 출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한 문제거든요. 너무나도 논리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왜 답이 아닌가를 그냥 착착착착 그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질 좋은, 퀄리티 높은, 그거는 뭡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명백한, 논리적이고 철저히 평가원에 초점을 맞춘 문제로 파이널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 문제를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5개년 기출 해설서에도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해설을 고구정렬하게 또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작품이 얼마나 중요하냐, 원문 해설까지 이렇게 제가 다 직접 한 거야. 그래서 올해 출제될 작품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관서별곡이 뭐 관동별곡을 낳게 한 원류의 작품이다 해서 뭐 이런 이야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지금 뭐 어떤 작품이 나온다,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이게 파이널의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한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관서별곡 누가 몰라. 그러나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나 주제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답답해요. 그렇게 도식적이고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작품이 나왔어도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차라리 작품 모르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 체킹을 해놓은 거, 이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교재가 도착을 하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 다 설명을 못 합니다. 지금 이제 자기 벼슬지로 부임하는 것이거든. 근데 자연이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 왕정, 정치를 해야 되는 공무원의 일정하고 자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풍류. 그러니까 공무원의 그 마음하고 관찰사로서 또 자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풍류의 정서가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양면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게중심이 어느 쪽이냐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봐. 슬프다. 나란 일을 신경 쓰이지만 풍경이 어찌하리. 자, 나란 일. 이것은 공적인 일이야. 이것은 공적 자아라고 하거든. 이 말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풍경은 뭐야? 그건 풍류적 자아란 말이야. 그럼 이것은 정서가 무게중심이 어느 쪽입니까? 그럼 내적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뭐 갈등하니까 뭐 누구하고 싸움에서만 갈등이 아니단 말이야. 당연히 내적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게중심이 뭐예요? 한탄입니까? 한탄은 한탄이지만 어떤 부정적 현실에 대한 한탄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근데 이거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 그러면 어떤 걸 출제할까? 이런 걸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파이널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한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LSK 문제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때문에 현재 풍류를 즐기지 못하는 한탄이다. 맞아, 틀려? 헷갈리죠? 이게 틀린 거잖아. 무게중심이 나란 일도 하고 싶은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저 여자들을 보고 신선과 같다. 노래하고 춤추는 저 대동강의 여자들을 보니까 어찌 하겠느냐. 이 억누를 수 없는 풍류 유흥적인 충동을 자제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한탄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손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LSK식 출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밋밋하죠?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문제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그냥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관세별곡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런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나온다면 대동강과 약산동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이것을 대응, 대비적으로, 이 대비는 차이점이란 말이야. 콘트라스트. 대응은 코레스판드, 일치단 말이에요. 두 개의 똑같은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바로 LSK 문제에서 이렇게 냈잖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관서별곡 배웠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대동강이 뭐예요? 대동강을 알려면 이 밑에를 읽어야 아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부분으로서 전체를 묻는 문제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좋습니까? 근데 대동강 떠올리고 이미지 상상하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시험장에 가서 무너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쭉 읽어보면은 대동강에서 검은고 이렇게 연주하는 그 풍류의 모습을 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가서 정치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데 놀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부임해서 약산 동대에 가서 정말 광활한 모습을 쫙 즐기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A와 B의 공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틀려요? A는 놀이배의 모습을 보면서 공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판단하면서 비판의식을 갖는다. 맞아, 틀려? 틀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응?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까? 아니잖아요. 즐기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공적 의무하고 풍류를 즐기려고 하는 내적 욕구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 그럼 맞아, 틀려? 맞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마지막에 정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 왜냐? 이것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안 나와도 이런 출제의 논법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히셔야 되는 논리적 사고법의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지하실 밑바닥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출제 평가원의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여기에 마음을 초점화시키고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농가훈련가 올해 봉상고 제 교재에 다 있는 겁니다. 그 본강의에서 제가 하겠지만 농가훈련가에서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억낸 티귿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요 대목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와 내 말 듣소 농업이 어떠한 거. 이것은 다른 이렇게 어려우니 다른 생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A, B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정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LSK식 평가원식 출제 문제로 단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번에 여기도 이 마지막에 농가훈련가를 보면은 농가훈련가가 중요하다는 걸 왜 몰라.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마지막에 힘쓰기를 바라노라. 그럼 공부에 힘쓰라는 거야? 농사에 힘쓰라는 거야? 이게 이런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 타당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왜 냈느냐, 출제를 이걸 왜 했느냐의 질문에 답하는 강의가 평가원 강의거든요. 그냥 뭐 어렵게 내려고, 뭐 요건 몰랐지, 영영 죽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 안 냅니다. 평가원식 문제는 뭐 완전히 그 사소한 걸 가지고 막 시비 막 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출제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 낸 사람들은 막 내신이나 막 이상한 사설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런 문제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런 문제 낸 사람들은 청소년기 그 성장 환경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막 요건 몰랐지, 영영 죽겠지. 그러나 내가 묻는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것은 공부하라는 이야기야, 농사를 지으라는 이야기야. 그럼 선지 5번에 공부해야 될 걸 고민하냐?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농사를 힘쓰라는 거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리고 제 교재 봉상곡에서도 여러분들 다른 선생님들 봉상곡 주목 안 하시죠? 나온다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청나라로 가면서 이제 소현세자 봉임대공을 구출해야 되거든. 가노라 억주봉화 이끌어 경천대야 얼마나 멀겠냐. 그럼 자연 속에서 자기가 삶을 이루었거든. 이런 식으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손수 자기 거처를 이렇게 마련했단 말이야. 근데 만족스러웠어. 근데 임금이 가라고 하니까 바로 놔두고 확 떠나는 그 결연한 의지, 그리고 자신은 없지만 구해오고 말리라 라고 하는 이 후반부를 내가 A, B 대목을
이렇게 변별적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런 게 전문적인 출제자의 안목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들, 의미롭고 출제에 타당도가 있는 대목을 딱 설정을 해서 묻는 것이단 말이야. A와 B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선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밋밋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제 10월 4일부터 그 배송을 받게 될 텐데, 아직 이제 본격적인 영상을 제가 올리기 전에 고전시가 파이널 한방 시리즈로 제가 나올 수 있는 작품하고 나오는 그 대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영상만 일단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제가 촉구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사고는 평가원식 사고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딱 손에 쥘 수 있는 그 공부법으로 무장을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들을 꼭 이렇게 보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체킹하고 메모하고, 제가 강조한 거 2번, 3번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식을 일깨우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아, 이게 왜 답인가?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밑에를 읽어야 된다. 또는 이 부분만 또 어떤 때는 읽어야 된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몸으로 확 와닿는 그 논리적인 풀이법, 이런 것들이 의식이 확 깨어나면서 여러분들을 시험장에 가서 활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결과가 좋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듭 이야기하지만 끝이 좋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행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들을 제가 차례대로 시험 직전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구독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끝까지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제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도 교재 내용을 넘어서서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꼭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